아들 김광석의 얘기만 나오면 눈물을 흘리던 어머니 이달지 여사. 2016년 세상을 등진 이달지 여사는 마지막 순간까지 아들의 죽음이 타살이라고 믿고 있었다. 그리고 지난 2005년 김광석의 아내 서혜순을 상대로 낸 저작권 소송에서 패소 판결을 받은 어머니는 아주 지겨워 죽겠어요. 법이 너무 무섭기만 하고 광석이가 남긴 땅과 건물을 며느리가 다 팔아먹을 때 우리한테는 상해 한마디 없었는데 이제는 저작권까지 모두 가져간다고 하니 환장하죠. 우리는 서연애미처럼 이곳저곳 나가서 떠들지 않아요. 괜히 들쑤셔봐야 좋을 것도 없고요. 시아버지가 그때 합의해준 것도 그래도 며느리니까 이해해주자고 해서 해준 건데 이제 광석이의 모든 것을 가져간다고 하니 속이 터지는 거예요. 남편 제사 한번 지내지 않은 며느리는 필요 없어요. 라며 판결에 대해 울분을 토했고 아들의 일기장을 통해 며느리의 나쁜 행실을 알았던 어머니는 아들의 죽음도 며느리 때문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다. 과거 김광석의 지인과 서혜순의 언론 인터뷰를 종합해보면 두 사람은 서혜순이 풍파 공연을 보러 갔다가 김광석을 처음 만났다. 이후 연락이 끊겼던 둘은 서혜순이 재수를 하던 중 우연히 다시 만났고 그렇게 운명처럼 다시 만난 두 사람은 1990년 6월 결혼했다. 그리고 1년여가 지나 딸 서연양의 돌잔치가 열린 김광석의 평창동 집. 가족들이 모여 돌잔치로 분주하던 그때 부엌 옆을 지나던 김광석은 섬뜩한 대화를 듣게 되는데 부엌 너머 김광석에게 들려온 대화는 저번 남편보다 인물이 못났어. 돈은 잘 벌지 몰라도 전 남편이 잘생겼어. 라며 떠들던 서혜순의 이모 목소리였고 이때까지 김광석은 아내가 재혼이란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 훗날 이 사실을 밝힌 김광석의 친형 김광복 씨는 그때 광석이가 이혼하겠다고 했어요. 광석이가 재산 다 주고 기타 하나 들고 나오겠다고 했더니 서혜순이 저작권까지 달라고 요구하더라고요. 하지만 이 사실을 모르는 아버지가 이혼을 반대하셨고 광석이는 서혜순에게 저작권을 줄 수 없다는 의미로 아버지에게 판권을 넘겼습니다. 서혜순이 저작권에 대해 말도 못 꺼내도록 한 거죠. 그러나 김광석이 사망한 뒤 서혜순의 본색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저작권을 두고 시아버지와 분쟁을 벌이던 서혜순은 그걸 왜 아버님이 갖고 있어요? 할아버지로서 서연이한테 해준 게 뭐가 있죠? 애비가 그 모양이니 자식도 그 꼴이죠. 라며 시아버지를 향한 폭언도 서슴지 않았고 언론을 통해 서혜순은 세금 문제로 명의만 시아버지 이름으로 돌려놨던 것이라며 김광석 3집은 자신의 퇴직금으로 제작했다는 주장을 이어갔다. 당시 상황에 대해 친형 김광복 씨는 아들을 잃은 아픔이 가시기도 전이었어요. 아버지에게 매일 전화해 돈밖에 모르는 노인네라고 폭언을 일삼던 서혜순입니다. 서혜순은 예나 지금이나 거짓투성이에요. 서혜순이 호텔에서 길어야 2년 반 일했는데 퇴직금이 얼마나 되겠어요? 서혜순은 재판에서도 퇴직금 3천만 원으로 준비한 앨범이라고 떠들던데 3집 앨범은 마당새 실극장 공연 때 나온 돈, 불교방송 출연료, 아버지가 보탠 1,000만 원으로 제작한 겁니다. 서혜순은 사소한 것부터 온통 거짓말 투성이에요. 서혜순은 혼술을 해올 때 식탁값이 1,000만 원이라고 자랑했어요. 그런데 식탁을 배송한 가구업체 직원이 하는 말이 12만 원짜리를 깎아달라고 해서 9만 원에 팔았다는 거예요. 라며 서혜순은 거짓말을 입에 달고 살았다고 고백했다. 김광석의 타살 의혹에 맞선 서혜순의 일관된 주장은 김광석의 여자 문제와 우울증이었다. 그러나 김광석은 우울증 약을 단 한 차례도 먹은 적이 없었고 정작 남자 문제는 서혜순 본인에게 있었다. 서혜순은 김광석의 고교 동창 이혜성과 3일간 잠수를 탄 적이 있었는데 이는 김광석의 뉴욕 공연을 따라 나선 서혜순이 처음 만난 이혜성과 이틀 만에 벌인 일이었고 아내가 사라졌다며 실종신고까지 했던 김광석은 잠수 탄 지 3일 만에 술에 취해 함께 나타난 친구 이혜성과 아내 서혜순을 마주해야 했다. 그리고 이때 김광석의 기가 막힌 심경은 그가 자필로 쓴 일기장에 남아 있었는데 김광석의 일기장에는 술에 취해 몸도 가누지 못하는 당신을 데리고 호텔로 왔어요. 조금 정신이 든 당신의 말 속엔 여전히 그의 냄새가 나요. 내 탓이에요. 날 용서해줘요. 라는 글이 쓰여 있었고 훗날 김광석의 일기에 대해 서혜순은 나도 모르겠어요. 김광석 씨가 써놓은 내용인 것 같은데 김광석 씨도 문제가 많았으니까 나중에 밝혀야겠죠. 라며 말 같지도 않은 변명으로 일관했다. 그로부터 40일이 지난 1996년 1월 5일 한계에 부딪힌 김광석은 서혜순과 그의 가족들을 만나 이혼을 통보했다.
이때 김광석은 서해순에게 잘못이 있으니 위자료도 줄 수 없으며 처가에서 빌려간 2억 원도 돌려달라며 다툼을 벌였고, 다툼이 벌어진 다음 날 아침 김광석은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되게 된다. 그리고 주검이 발견된 그 자리에는 서해순과 강력전과 13범인 친오빠가 함께 있었다. 김광석이 사망한 뒤 서해순은 잠수를 탔던 뉴욕으로 넘어갔다. 이때 뉴욕 한인사회에서는 잠수를 탔던 이혜성과 서해순이 동거한다는 목격담이 나오기 시작했고, 이를 인정하지 않은 서해순은 그저 한인사회에 떠도는 루머 정도로 취급했다. 그런데 이번엔 서해순과 이혜성의 모습이 한국에서 목격됐다. 이들은 2003년부터 기흥에 있는 골프빌리지에서 동거하고 있었고, 이 집에는 딸 서연양과 서해순과 이혜성이 낳은 것으로 보이는 남자아이도 함께 살고 있었다. 이웃 주민들의 증언에 따르면 동네에서 서해순을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평소 서해순은 이혜성을 남편이라고 소개하면서도 신뢰감을 줄 일이 생길 때면 자신이 김광석 부인이었다는 말을 했다고 이웃들은 기억했고, 서해순이 김광석과 결혼사진 등의 자료들을 대거 보관했다가 2008년에 쓰레기로 내놓았다는 걸 기억하는 주민들도 있었다. 그리고 김광석의 외동딸 서연양은 2007년 12월 이 집에서 숨을 거뒀고, 그 자리에는 서해순과 김광석을 배신한 친구 이혜성이 함께 있었다. 2007년 벌어진 서연양의 사망 사건은 10년이 지난 2017년이 돼서야 세상에 알려졌다. 이 같은 사실은 이상호 기자가 10년간 서연양의 실종 상태를 확인하고 유가족의 동의를 받아 실종 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드러났고, 소식을 뒤늦게 접한 김광석의 형 김광복 씨는 조카 사망은 상상도 못했다며 충격을 받은 모습을 보였다. 당시 경찰에 익명을 요구한 제보자의 증언에 따르면 사망 무렵 17세였던 서연양은 엄마 서해순과 갈등을 빚고 있었다. 서연양은 발달장애가 있기는 했지만 의사소통을 하고 글을 쓰는데 전혀 무리가 없는 상태였고, 많은 이들은 착하고 순수한 10대 소녀의 모습으로 서연양의 마지막을 기억하고 있었다. 그런 서연양이 인터넷을 통해 접할 수 있었던 아빠의 타살 의혹, 아빠를 배신하고 엄마와 잠수를 탔던 아빠의 동창생, 그 남자 때문에 엄마와 이혼하려다가 숨을 거둔 아빠의 사연은 철이 든 서연양으로 하여금 여러 의혹을 품게 만들었고, 심지어 아빠를 배신한 동창생과 한 집에 살아야 했던 서연양이 엄마 서해순과 갈등을 빚을 수밖에 없었다는 게 제보자의 증언이었다. 훗날 밝혀진 바에 따르면 서해순은 딸의 사망 소식을 그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았다. 장례를 치르지 않고 화장만 했다는 사실은 상당히 의심스러운 정황이었으나 경찰은 서해순과 이혜성의 일관된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였고, 결국 서해순은 모든 의혹에서 벗어나며 자유의 몸이 될 수 있었다. 서해순의 무혐의 처분에 대해 친형 김광복 씨는 다음과 같은 말을 남겼다. 서연이는 이미 사망한 상태였지만 꿈에도 몰랐습니다. 서연이가 광석이의 유일한 상속자라고 주장했던 서해순은 결국 자신이 서연이의 유일한 상속자가 되어 모든 것을 가져갔습니다. 무혐의가 면죄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딸의 죽음을 철저하게 숨기고 그 대가로 광석이의 저작권을 상속받아 광석이의 마음을 갈갈이 찢어놓은 이혜성과 동거해온 서해순의 삶은 너무나 명백한 사실입니다. 서해순은 마녀사냥, 명예훼손이라고 주장하지만 정작 자신의 삶이 일반인의 도덕적 감정과 상식선에서 이해하지 못할 수준이라는 점은 모르는 것 같습니다. 벌은 하늘이 내리는 것이라 생각하려 합니다. 처벌보다 천벌이 더 클 것입니다. 이제 서해순을 김광석의 아내로 보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친구를 배신한 이혜성의 동거녀일 뿐이지요.